그래서 경덕왕 때 가장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왕인데 경덕왕이. 그 경덕왕이 뭘 했느냐면은 첫째는 통일됐는지 150년이나 넘었는데 계속 백제하고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특히 백제 국민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김제, 이렇게 전라북도 김제에 진표율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그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절 짓겠다 그러면 절 다 지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통일된 나라에 더 부강하려고 목표를 세운 게 경덕왕인데, 그 진표율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일대로 가가지고 다 절을 다 지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원도 일대가 나중에 궁예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 두 번째로 유학을 장려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유학을 장려를 해서 나중에는 신라가 망하는데 전초 일조절을 했는 게 바로 최승호하고 최치원, 최은희 뭐 이런 사람들이 육덕분 출신만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는데, 결국은 이 태우라는 사람이 여자 황후가 상당히 어떤 권력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가 형제들을 안 믿었어. 그래서 애를 낳았지만 애를 안 낳고 8살 되는 애를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는 스님이 이게 이 뭐 법이 높아가지고 도가 높아가지고 오거든. 법도가 높아서. 그래가 그 스님이 이권에 나와요.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동생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라 한다 그랬어, 왕은. 근데 옆에 베개 종사를 하니까 가만 보니 지 자식이 좋아 보이거든. 그래 불러놓고 내 자식 부탁한다. 근데 사람 마음은 그 앞에서는 왕이 부탁하고 이제 형제가 부탁하겠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은 동생이지만 자기도 형의 조카인데 열심히 해줘야지 딱 하는데, 그 밑에 참모들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이 찬스다고, 왕을 해야 된다고, 백성을 생각해라. 이 백성을 생각해라 하는 말이 뭐겠어요? 진짜 백성을 원하겠나? 아니거든. 옆에서 자꾸 시비 걸고. 그게 왕이 좋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병든 황제를 보면은 의야동동 이게 조카를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집에 집구석에 딱 가면은 옆에 이제 측근들이 왕이 돼야 된다. 한명이네. 그게 한명이나 신라시대 때나 다 똑같은 거라. 이거는 내가 한명이가 제가 세주를 수양대보로 그리고 옆에 옆구리 문지기 마시면 됐겠네. 쿡쿡 찌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왕이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16년 정도 하다가 이 신하가, 힘 있는 신하가 져버렸어요. 예, 가신대요. 예, 먼저 가세요.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 그 사람이 져버렸어. 그래가 왕이 죽이려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내가 잘못했다 막 하니까 옆에 태우가 이제 살려줘라. 그 살려줬어요. 그 살려준 왕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게 신덕왕이죠. 해왕 다음에 신덕왕. 그래서 그 왕이 김경신인가? 그 왕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원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김주원이라는 강릉김씨죠. 조상. 그 사람에게 왕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니까 지 자식이 생각나고 딱 가만 보니까 임마보다 다른 놈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놈을 선택했는데 병이 따까닥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김주원을 딱 배제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다시 왕위를 하면서 내 자식을 부탁한다. 그래 김주원은 쫓겨나가지고 강릉김씨가 되고, 그 강릉김씨가 나중에 궁예가 정권을 잡을 때 도와주잖아요. 그게 명주 호족 그 김주원 후원의
나왔잖아요. 그 태조 왕건에 예. 그 김순식 그 선조가 김주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 맞는 가졌으면 신라도 안 망했다고 그게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왕이 원성왕인데 이 원성왕이 왕권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내 아들 때만 다 해주겠다. 아들 병조 판사적 보고 우리 아들 외무부 장관 시키고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 되면은 될 줄 알았어. 그게 개방을 안 시키고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 김씨라 그러면 좀 똑똑하면은 요것도 자의정 우의정 막 시키고 그랬다고 박씨도. 그런데 원성왕이 이 왕위 개선 전쟁해가지고 안 되겠다. 왕권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예 다른 대신들은 다 떼어보고 내 후손들만 다 왕이자 높은 자리 하겠다. 그 뒤에 20년 동안 16명 왕이 가르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전형제도거든요. 전형제도. 그러니까 내 주변의 형제들만 해묵겠다. 그래서 형제끼리 해묵겠다 하다가 왕위 개선해가지고 신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라. 내 측근한테 뭐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정치란 이게 권력이라 하는 게 있을 때는 마치 막 하는 것처럼 하지 마. 나중에 권력에 반열에 쓰고 옆에다게 좀 사람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형님이 이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죠. 그것도 의리를 지켜야지. 형님이 해야죠. 의리를 지켜야지. 늘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잘하는 거. 백성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헷갈아간다. 사람들이 헷갈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신라가 근본적으로 망했는데 아까지 말했던 경덕왕이 실질적으로 왕권 강화를 하고 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 몸부림 쳤던 바로 불교를 융성하고 유교를 융성했던 게 바로 오히려 신라를 망할 수 있는 도화상을 만들어. 재밌죠? 예. 역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시를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이 늘 서울에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 다 끝났다. 신라시대 때도 똑같은 거라. 최충원 이 선생이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 당시 때는 빛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다. 그러나 그게 600년이 흘러가지고 조선의 관료제도를 만드는 빛을 봐요. 그리고 이 경수랑이 우리 조상, 김준기 형님의 조상, 우리는 잘못된 사관이 뭐냐면 경수랑은 좀 모자린다. 절대 모자리는 스타일이야. 왜? 그 당시 때는 나라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 왜? 경주라는 동네가 100만 대군이 100만이 이제 점점 부러지고 이 경주를 바탕되는 도시가 누구냐면은 영천과 울산이었거든. 그 영천은 뭐냐면은 말을 키웠다. 영천 말들. 그래서 군사훈련할 수 있는 거고 울산에는 소금, 철 그리고 또 뭐냐면 무역항 이게 됐는데 울산에 박윤우라는 사람이 자기 경영왕이 이제 자기 형이거든요. 형이 죽고 김씨가 왕이 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고립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고립이 돼버렸어요. 영천도 안 도와주고 울산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요 동네에서는 또 저끼리 또 네가 잘났니 얘가 이제 또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는 나고 이걸 성장할 수가 없었는데 이길 수도 없었고 백제하고 싸울 수도 없고 고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은 협상 가이드를 했어요. 협상 가이드. 마이 태자를 믿기로 해서 자기 태자를 믿기로 해서 고려하고 협상을 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이승만 전 대통령도 협상을 했잖아요. 이게 외교라. 고려 왕건은 경수랑 보통 왕들 그렇잖아요. 정복전쟁하면은 그냥 죽여버리잖아. 다. 다음에 뭐 반란일까지가 김씨를 다 절단 만들어. 그리고 김씨가 힘이 없는데 가가지고 몰살시켜도 돼. 몰살시켜도 됐는데 경수랑이 외교를 펼쳐서 이왕 주는데 이왕 주는데 좀 잘 봐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오촌, 그러니까 이제 육촌이지. 오촌
그 종숙부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딸내미 그 육촌 누이죠. 왕거이하고 장가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5번째 황후인데 나중에 그 아들이 목종이에요. 그 목종 이후가 고려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경수랑이 얼마나 머리 좋아요. 이왕 망하는 거 내 씨를 뿌려서 그냥 왕실만 왕가를 왕실만 주고 나머지 실질적인 권력 어떤 중앙이나 뭐 이런 거 자주우지하는 거는 경주 김씨가 다 하겠다. 그 계획이 그대로 고려사 보면은 전부 다 경주 김씨가 다 했죠. 신기하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최 씨는 비록 최충원이가 망했지만 그 아들 최은암 그 밑에가 최성로가 실질적으로 계속 그 최가들이 왕의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스승을 왕의 스승만 하잖아. 국사 스승 자리를 맡았죠. 그렇길래 신라가 머리 좋죠. 나라가 망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묵은 다 해먹는 거라. 그리고 경순왕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찬란한 뭘 만들었냐. 금나라 탄생하는 지대한 역할을 했잖아요. 마이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삼국사기를 내봤더니 삼국유사하고 그 당시 때 경순왕이 항복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갔냐? 충주까지 간다고. 지금의 남한강에 있는 충주까지 간다고. 그걸 뒷조사를 딱 해봤어요. 근데 왜 충주까지 갔지? 갔는데 수십만 인파가 갔다. 여기서 이제 해답을 얻는 거죠. 왜 수십만 인파가 일어났고 덕주산성 아시잖아요. 그 충주하고 덕주산성하고 가깝다고. 그럼 덕주공주가 누구냐? 바로 경술왕의 딸이거든요. 마이태자의 여동생이라. 뭐지? 왜 그 당시 때 덕주산성이 갔지? 그리고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마이태자가 이게 뭐고 인제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저쪽도 이제 북쪽까지 가는 마당에 이래 보면 충주나 경주 일대부터 시작해 가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미륵부처상이에요. 그럼 그 당시 때 유명하게 미륵부처상이 두 상이거든요. 지표율상, 김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남산의 용장사. 용장사에 그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 스님의 사상이 두 분류가 있거든. 그 분류 용장사 스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미륵 사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한계령을 넘어가지고 인제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금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소설에는 이거는 또 뭐냐면은 그 보면은 역사에서는 마이태자가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완전히 그 개성을 하느냐면은 육촌 김한보가 그게는 뭐냐면 안동에 김씨 성을 가진 김한보가 성을 이어간다. 김한보가 불 명하다가 죽었다고. 예, 그것도 있는데 그거를 대하소설에 작전 짜는 게 있어요. 마이태자가 3명이 있었다. 그거 내가 이제 상상해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역사 속에 부안 김씨가 마이태자 후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금강산에 있다라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상상력으로 해서 마이태자는 3명이었다. 물론 마이태자 진짜 마이태자 1명이고 나머지는 형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나는 이제 소설 속에 이제 꾸미고 있는 거죠.